여자 선배들도 그렇고 남자 선배들도 그렇고 저를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난감한, 이게 내 팔자라면 정말 이 팔자를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해프닝이,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호소를 해서 제가 상급자한테 불려가서 혼난 적도 되게 많고요. 거의 찐 베프가 되고 나서 다 저한테 고백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삼성의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또 나한테 너무너무 큰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저한테 계속 이제 전화로 너랑 만나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한테 고백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우체통 여러 번 막 들어와 있다니까요. 쪽지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막 만지고 하더라고요. 레슨 때. 뭐 이렇게 막 긴장을 더 풀어봐라 이러면서. 근데 워낙에 유럽 사람들은 스킨십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 전 남친 선물을 이제 당근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아리아입니다. 제목 보고 좀 놀라셨나요?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를 뽑아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폐쇄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친구들도 거의 모르고요. 지인들도 거의 모르는데요. 오늘 만나고 온 지인들 무리가 제가 다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무리들이거든요. 그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왜 영상 안 찍냐? 이런 거 찍어라. 우리가 이걸 부적처럼 사용하겠다. 이런 또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도 저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특이점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 잡뻥 영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영상 파일 정말 안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상태가 멀끔할 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잠을 며칠 잘 못 자서 얼굴이 막 팅팅 붓고 이런 상태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면 되게 놀라시는 게, 아니 화면이랑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르세요? 화면이 얼굴을 못 담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무슨 약속 자리에 나갔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에게 약간 실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모에 대한 얘기를 첫마디로 꺼낸다라는 게, 근데 그들도 약간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하는 게, 아 정말 얼굴이 작으시네요. 약간 제가 통상적으로 듣는 첫인사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제 외모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밖에 나가면 외모에 대한 얘기를 은근히 첫 인상과 첫 인사로 저에게 많이 건넨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영상과는 다른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서 밖에서 사적으로 보는 수강생 여자분들도 꽤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한 2회차 만나거나 이러면은, 와 선생님 근데 새삼스러운데 정말 얼굴이 작으시다, 이런 얘기를 또 꼭 여성분들도 그렇게 반복해서 저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화면이랑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 하시지만, 뭐 외형적인 특징이 다소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동성에게서 그런 또 얘기가 나왔으면 정말 더 진실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 첨언을 하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뭐 어디까지 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저를 좀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남자가 안 끊긴다, 인생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남자를 많이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랑 처음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계속 요즘에 그 쇼츠나 뭐 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화개살, 도화살, 그리고 홍염살 이렇게 해가지고 매력 3살, 여성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좋다, 혹은 하나만 좀 높은 급의 기운을 갖고 있어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주를 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의존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재미로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뭐 한 번쯤은 사주라는 개념보다 명리학이라는 게 또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한 유명하다라는 데를 1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 한 군데는 정말 예약을 하면 1,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봤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남들은 뭐 한두 개 갖고 있기도 쉽지가 않은데 본인은 3개나 다 가지고 있다. 홍염살, 화개살, 도화살, 이게 다 있다. 근데 굉장히 그 중에서도 그 기운들이 다 높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사주에서는 남자 때문에 피곤한 사주가 맞다 이런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력살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되게 갖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기운을 갖고 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런 척이라도 하면서 살고 싶다. 배우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팁을 드리겠다 이런 개념보다 이 3, 4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의 진짜 인생 역대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복권 1등 된 사람한테 그 기운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아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 저도 기운 받고 갑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흡수하시면 서로가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본능에 충실할 때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아직 습득을 못했을 때 있죠. 아주 본능적일 때는 제가 남자를 좋아했어요. 되려 저는 고등학교 이제 후반부 가면서 남자랑 이제 담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 이걸 정말 간추려서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영상이 길어질까. 빨리빨리 아무튼 얘기할 수 있는 대로 해볼게요. 정말 유치원 때는 제가 남자를 좋아했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성 간의 이런 되게 선명한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되게 남성한테 적극적이고 또래들이랑 너무 달랐어요.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유치원 때도 짝꿍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목마를 태워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체로 목마를 태우는 게 아니라 등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본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먼저 가요. 제가 정말 1등으로 뭔가 관심이 있는 친구에게 가요.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유효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약간 이제 샤이걸 플러스 적극적인 거 플러스 이렇게 반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인 반수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일 때는 되게 적극적인데 뭐 연애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근데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늘 꼭 있었고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친구 혹은 저를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꽤 오랫동안 좋아했던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의지는 물어보지도 않고서 자기들끼리 막 뒤에서 싸움이 난 경우도 있었고 제가 굉장히 그래도 순박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잘 자라오다가 약간 그런 이성적 자극이 온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일 잘 나가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춤추는 애들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춤추는 애들 무리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2명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옥상으로 와봐 이렇게 불러가지고 평상시에도 그냥 말하고 지냈었거든요. 대화를 막 되게 편하게 즐겁게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름 친구였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부르더니 우리 둘 중에서 누구를 사귀고 싶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우리 둘 중에 누구랑 뽀뽀하고 싶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불러가지고 얘가 너보다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엉겹결에 그 친구랑 이제 첫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누구는 빠르다 느리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순수한 나름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연애라는 거를 하게 됐고 근데 그 친구도 미숙하고 저도 미숙하니까 그냥 하다가 이게 되게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빠르게 제가 그 첫 연애를 끝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이성적 감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뽀뽀하고 싶다고 하고 나를 계속 이렇게 찾아오고 스킨십을 뭔가 갈구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이성에 대한 눈이 확 열린 거죠. 그렇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되게 스토리가 많아요. 초등학교 얘기만 해도 밤을 샐 수가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여자 선배들도 그렇고 남자 선배들도 그렇고 저를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좀 잘 나간다라는 그런 선배들이 저를 찾아오면서 그 중에서도 또 대장이 나를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질이 다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되게 이제 협박처럼 가는 거예요. 저에게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면서 저 나이대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폰이 없던 시대였는데 집으로 막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아빠가 어느 날은 진짜 막 집이 막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또 크게 혼났던 뭐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또 채팅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팅에 제가 접속해 있으면은 계속 나오라는 그 채팅들이 무수하게 그런 무서운 오빠들이나 이제 아무튼 막 그 동급생 일진들에서도 이제 쏟아지고, 근데 동갑은 어떻게든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오빠들이, 오빠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 오빠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라고 막 채팅부터 시작해서, 제 집이 학교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하교 때 어느 정도 제 집이 어딘지 알 수 있었어요. 저라는 사람은 어쨌든 관찰을 했겠죠. 그래서 막 밤늦게 오빠가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막 이렇게 창문을 두드려가지고 저를 부르는 이런 식의 일들도, 해프닝도 굉장히 비일비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더 난감한, 이게 내 팔자라면 정말 이 팔자를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해프닝이, 저한테도 그때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타입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또 성격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변하고 좀 더 소극적으로 변한, 그러니까 내향적으로 더 많이 변한 케이스인데, 어렸을 땐 제가 파워 2인 줄 알고 믿고 살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어쨌든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도 맺어지기가 힘든 그 사건이,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도 남자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남자친구들이 다 뒤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폰이 생기면서 더 이제 고달파졌죠. 직접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데 그게 내 친구의 남친들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처음 겪는 일이니까 내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선에서 잘라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커버를 했는데, 여자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좀 다 예민할 때여서 그런지 이제 그런 거에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공통적으로 본인들의 남자친구가 저를 바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제가 미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친구들이랑도 오해가 많이 생기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악질적인 친구 하나는 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칼같이 깔끔하게 다 처리를 했거든요. 티키타카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저가 왜 좋으신데요?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아예 없어요. 그냥 땡땡이는 내 친구고 본인은 땡땡이 남자친구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질투를 했던 한 친구가 이제 음모를 꾸며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식으로 제가 뭐 그 남자를 꼬셔서 어쩌고저쩌고 스토리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도 여자애한테 들키니까 그 본인의 남자친구보다도 그 제 친구의 언니가 나이가 많았는데 되게 무서운 언니였어요. 되게 유명한 언니였는데 그 언니들의 친구, 그러니까 더 무서운 형들이 저에게 대시를 한 그 선배를 조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막 되게 저에 대해서 안 좋게 꾸며낸 거죠. 제가 자기를 막 꼬셨다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지어내가지고 제가 정말 나쁜 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또 말한다고 해서 이게 뭐 풀어질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자기들끼리 입을 싹 다 맞춰놨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 상처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간 남자라는 존재가 달갑지 않다 나에게, 약간 이런 느낌을 어느 정도 이제 겹겹이 쌓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굉장히 또 본능적인 인간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거의 20대 때는 수련을 했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20대 때를 거의 통으로 연애를 안 했어요. 남자를 아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돌부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없는 셈 치고 살았어요. 그냥 인간이다. 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랑을 교감한다거나 나눈다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철벽을 치면서 사는 기간이 길었거든요. 근데 아기 때는 어쨌든 배운 것도 없죠. 아는 것도 없죠. 뭐 그런 걸 나한테 교육해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오롯이 내가 다 그걸
느끼면서 성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본능이란 건 남아있고 나도 남자라는 게 궁금하긴 하고 여자애들보다 어떨 때는 남자애들이 나를 더 막 스윗하게 대해주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 일방적인 막 사랑을 받는 거에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더 편해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난리통에도 저를 좋다라고 하는, 저에게 진심을 표현하는 뭐 아직 풋사랑이었지만 막 저를 찾아오는 다른 학교 학생도 있고 이랬어요. 정말로. 이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도 다른 학교를 갔는데 뜬금없이 매일매일 저 집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보려고. 아, 이런 게 사랑인가? 이런 시기가 저에게 좀 빨리 왔죠. 그래서 뭐 저를 좋다고 하는 친구들이 꾸준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그때는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만나봐요, 약간 이럴 때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수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나쁘지 않은데 그럼 또 한번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냥 오는 남자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은 좀 만나보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되려. 그러니까 그런 10대 초중반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되려 굉장히 남자를 아무나 안 만나려고 하는 게 더 세진 것 같거든요. 10대를 그렇게 좀 보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희한할 정도로 학생 때부터 제 주위는 남자들이 너무 들끓고 그로 인해서 사건 사고도 너무 많았고 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 사고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친구 사이가 틀어진 것도 보통으로 틀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틀어졌었고 어쨌든 이 사람 저 사람 너무너무 저를 다 많이 좋아했고 저를 계속 보고 싶어서 찾아오고 막 집 앞에 계속 사람이 있고 이런 적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막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나이가 뭐 저랑 못해도 한 5살 이상은 차이가 났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인일 수도 있겠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복을 입고 집에 가는데도 집 앞까지 쫓아오는 그런 20대 오빠들도 많았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정말 또 고등학교 갔었을 때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대학가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학가에 학교 마치고 가면은 대학생 오빠들이 번호를 물어보러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어쨌든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류가 시기 질투가 있을 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모습을 좋게 보는 또 여자친구들이 잘 없다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좀 불편했던 부분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고3 때부터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특기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갈피를 좀 못 잡을 때 그렇게 친구들이랑 이제 바다를 보러 많이 갔었는데 바닷가에 가면 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외국인들이랑도 되게 잘 놀았어요. 그냥 막 같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놀이하고 놀고 그 정도로 어렸을 때는 남자에 대한 위화감도 크게 없었을 뿐더러 이성 앞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적극적이고 근데 제가 막 꼬리를 치는 이런 적극성이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벽이 없는 거죠. 잘 이제 어울리는 이 느낌 자체를 그들이 또 되게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어떠한 선은 굉장히 명확한 거죠. 그래서 그 선은 또 못 넘어오게 하니까 친밀한 것 같은데 친밀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혼동감을 주는 것 자체로도 그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알 수 없는 한편으로는 좀 신비한 느낌이 매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남자애들이랑도 베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 중간중간마다 그러니까 남사친이죠. 굉장히 친근한 남사친들이 저에게 결국은 다 발렌타인데이나 뭐 이럴 때에 초콜릿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뭐 집 앞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볼래? 해가지고 나가니까 막 박스채로 뭐 초콜릿을 담아가지고 온 친구도 있었고 아니 우리가 잘 지냈는데 오늘도 친구처럼 잘 학교에서 얘기하고 놀다 왔는데 이게 뭐지? 뭐 싶은 순간도 있고 저는 약간 남자애가 남자애랑 노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남사친들이랑 잘 놀았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굉장히 편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여성성의 벽 같은 거를 또 쉽게 못 뛰어넘어오게 하는 이런 포인트에서 되려 그들이 저를 더 여자로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들이 또 뭐 했던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배가 되면 될수록 이제 후배들도 저한테 막 간식 갖다 주고 제 사물함에 넣어두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만 보는 게 뭐 현실에서 나한테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럴 때 느껴봤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나를 피폐하게 한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아서 이제 단절을 하려고 했어요. 아, 이제 연인 그만, 애인 안 만들어, 남자친구 노 이렇게 선언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신기하게 막 그렇게 친한 오빠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괜찮은 친구 있으니까 만나보라고 한 3개월을 조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슨 3개월까지 한 사람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러나 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제 마지막,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했던 가장 긴 연애였는데요. 그 연애를 끝으로 제가 정말 거의 10년을 남자를 아예, 그게 연애를 아예 안 했거든요. 제가 연애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걸 정말 지키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또 있었냐면, 일단 대학교부터도 제가 막 연습을 하고 있으면 남자 선배들이 드글드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허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좀 막무가내인 또 남자 선배들은 그냥 뭐해 이러면서 그냥 들어와요. 그때는 또 굉장히 센치해져 있었거든요. 굉장히 예민했고, 그때는 이제 학업에 미쳐있고 무조건 장학금, 뭐 장학생 이런 생각으로 미쳐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장학생이 됐기도 했고, 그래서 막 MT 가도 저는 사실 이미 저는 노는 삶과는 고3 때 빠이빠이를 했어요. 일찍 놀아봤고, 고3 때부터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다른 삶을 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는 차갑다, 인상이 너무너무 차갑다, 이런 얘기를 이성들한테 엄청 원망스럽게도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MT나 이런 걸 가도 저는 정말 놀 생각도 없고, 빨리 끝나라 이러면서 보내는데, 막 술 먹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 땡땡이 어딨어 빨리 불러 남자 선배들이 막 다 취해가지고 막 저를 찾고 부르고, 참, 네, 그때도 가관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눈길을 주거나 관심을 준 적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찾고 부르고, 나는 상처를 준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상처를 받고 울고 술 마시고 전화 오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 또 말하다가 현타 오네. 그래도 잘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다시 좀 또 제가 동굴에 또 들어가는 기간이 있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사회 초년생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됐는데요. 뭐 제가 교회 조직에도 들어가 있었고, 뭐 봉사 조직에도 들어가 있었고, 이리저리 아무튼 뭐 예술 단체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때도 조직이 붕괴가 될 정도로 거기에 있는 남성분들이 이제 혼자서 이제 탈이 난 거죠. 제가 그 굉장히 차갑다라는 얘기를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눈길 한 번을 안 주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제 모습에 상처를 스스로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저를 좋아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조직에 저보다 이제 상급자들한테 저 때문에 힘들어서 저는 여기에 더 이상 못 오겠습니다. 얼굴을 계속 마주하면서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호소를 해서 제가 상급자한테 불려가서 혼난 적도 되게 많고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진짜 그때는 좀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정말 많이 났거든요. 나는 진짜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막 또 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단체와 조직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이제 떠나시면서 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좋아했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문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장문의 메시지가 막 이렇게 와요. 날 언제 이렇게 심하게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그 여운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30초도 안 갈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를 돌같이 보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진짜 희한하게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직에서도 이제 눈밖에 나는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팔자를 싹둑싹둑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싶다니까요. 아니 나는 정말 정말 봉사를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쓰고 열심히 하고 실적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뭐 조직 눈밖에 나고 대표 눈밖에 나고 막 이런 일을 겪으니까 됐다 그냥 내 사업 하자 이러면서 결국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해서 제 사업을 시작한 계기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뭐 꼬리라도 쳤으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막 꼬리를 쳤니, 제가 막 남자를 홀렸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되게 수준 낮은 사람들 입에서 계속 떠도니까 학교에서도 제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당했던 제가 뭔가 그들을 먼저 막 꼬시고 했다라는 식으로 너무너무 황당한 일들을 아기 때 겪었다 보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직에서 사회에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저도 그냥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이 남자라는 존재들도 좀 징그럽고 그러니까 남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막 남성 혐오주의자 절대 아니거든요. 전 제 연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되게 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청년에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되게 막 홀리는 사람. 제가 오늘 옷을 좀 이렇게 입긴 했는데요. 뭐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정숙한 옷차림을 항상 입고 다녔어요. 선을 넘는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의도적으로 남들을 뭔가 꼬시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었다. 다만 그냥 누군가 의견을 내면은 굉장히 그걸 진중하게 뭐 필요한 피드백이 있으면은 하고 일적인 관점으로만 저는 그들을 대했을 뿐 그들을 따로 밖에서 만난다든지 저는 그런 것도 일절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들 뭔가에 취해서 이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 작용에 의해서 그들끼리 저에게 굉장히 도취되어서 그 난리를 치고 막 술이 떡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정말 막 생얼로 팔 막 휘두르면서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들어가면서도 집 앞까지 또 따라온 남자분들이 너무 많으셨고 또 주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 사회초년생 그 즈음에 저랑 같이 있던 멤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들어오고 있는 중에도 저 멀리서 막 횡단보도에서 남자가 막 뛰어와요. 그러면 이제 놀라잖아요. 저희는 서 있는 입장에서. 근데 그 순간도 저기요 번호 좀 이러면서 저한테 다 이제 말을 거는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저희 멤버들끼리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막 일, 집 이렇게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사람을 딱히 만날 수 있는 환경도 안 됐어요. 그냥 딱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람을 볼 수 있었고 연애는 관심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호감이 생긴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해오거나 길가에서 뭐 이렇게 저에게 말을 걸거나 뭐 이런 거죠. 저는 뭐 술집도 안 다녔었으니까 그러니까 헌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났다. 저의 인생에서 이게 이제 포텐이 터진 게 제가 유럽 생활을 할 때였는데 제가 뮬란 닮았다라는 얘기를 조금 꾸준히 듣고 있고 아기 때는 루시리오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했는데 생김새는 많이 계속 변해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더 동양적이었어요. 눈이 좀 더 뭔가 이렇게 찢어진 느낌이 있고 이랬는데 그 느낌이 유럽에서까지는 어느 정도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동양인을 좋아하는 그런 유럽 남자들에게 대시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어학원에서 아랍인, 터키인, 중국인 뭐 다양한 인종의 또 친구들에게 대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는 한번 영상에서 한 적이 있는데 집에 가는 그 길에 제가 항상 슈퍼마켓을 들렀다가 장을 좀 보고서 이렇게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따라오는 아랍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아랍계인 줄 몰랐거든요. 생긴 거는 되게 유럽 애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애는 저랑 같은 반도 아니었거든요. 저보다 언어 레벨이 높았어요. 어학원에 저보다 높은 레벨의 반을 다니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더니 계속 저를 막 창가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꽤 이상한 눈빛으로 왜 보는 거야 하면서 또 저는 그때 뭐겠어요. 독일어에 미쳐 있었겠죠. 언어에 또 미쳐서 난 시험을 합격해야 돼 이러면서 또 공부에 열의가 가득한 상태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부담스러웠죠. 그런 시선도 되게 부담스럽고. 다만 이런 입장에서 조금 혜택을 보는 거는 선생님들이 좀 친절하다, 저에게. 굉장히 선생님들이 호의적이고 좀 더 신경 써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뭐 그런 모습. 그리고 제 옆자리를 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남자애가 사수를 해서 앉으면 그 친구가 참 성심성의껏 잘 알려줬다. 왜냐면 제가 월반을 했거든요. 기초반 없이 그 다음 위에 반을 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초가 없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시험 쳐서 따겠다고 하니까 뭐 안쓰럽기도 했겠죠.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되게 서포트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계속 이렇게 쫓아오던 그 슈퍼마켓 갈 때마다 쫓아오던 그 친구도 저한테 같이 공부할래? 뭐 이렇게 하면서 똑똑하게 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은 가끔씩 밥 먹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 친구랑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그때 막 아빠한테도 보내고 이랬는데 아빠가 뭐 결혼할래 하나 잡아오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빠 나 막 결혼 안 해 막 그때 그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20대 통으로 정말 다 날려버렸다고 했잖아요. 연애는 무슨 연애냐 뭐 남자는 무슨 남자냐 진짜 이러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그 이력을 그 영상 밑에 뭐 댓글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정말 커리어에 미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력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랑은 카페에서도 공부하고 밥집에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에게 자꾸 고백을 하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고 이러니까 얘도 이제 만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좀 단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더더더더 단칼이었기 때문에 그냥 부담스러워서 이제 못 보겠다. 외국인 중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순정남이 있어요. 1년 반을 넘게 계속 저에게 거의 매일 메시지를 보냈어요. 볼 수 없겠냐? 만날 수 없겠냐? 너무 좀 놀랬어요, 그때. 이런 또 근성이 있는 남자 어떨까?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겁도 없이 또 아랍인이랑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었냐. 뭐 제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어느 정도로 되게 무대포냐면 그때 당시에 그 IS 조직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자기 종교를 무시하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아랍인의 인터뷰를 봤는데 너도 이제 무슬림이지 않니? 너의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뭐 너의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죽이고 싶니? 정말 대놓고 그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 친구가 아니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잘못된 거야. 사람을 죽인다 죽이고 싶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야. 난 그런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독일어 회화가 안 되니까 독일어 문법만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는 영어로 같이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영어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배울 게 정말 많은 친구였고 인격도 굉장히 수준급과 키와 외모 이런 거 다 너무 준수한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남자에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친구도 포바이 독일어로 이제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제 인생에서 또 지나가 버린 또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친구였죠. 제가 너무너무 한스러운 게 어린 나이 때는 또 남자 애들이랑도 친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 친구 내 불알 친구 같다 이러면서 되게 저는 그런데 서스럼이 없다고 했잖아요. 남자 애들이랑 친구로 지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유대 관계를 잘 쌓는 타입인데 내 거의 찐 베프가 되고 나서 다 저한테 고백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이제 질투를 해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절대 여자친구들은 저에게 본인의 남자친구를 소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랬던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자꾸 남자친구의 시선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 친구의 남자친구가 계속 이제 저를 응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들이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편하니까 남자친구들을 이제 소개시켜준다고 한다거나 남자친구랑 같이 볼래 하는 자리에서는 저도 이제 안 봐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지기 싫어서
이제 좀 기피하게 되는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이 진짜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비행기 타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그 조직에서 저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뭔가 이렇게 또 루머를 생성해서 어린 나이 때 너무너무 상처받아서 내가 뭐 정말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면서 거의 떠난 곳이 또 독일이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때였었는데, 그리고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제 돈으로 와서 제 돈으로 한 기간 이제 생활을 했어야 되는 그런 또 시기가 꽤 있었거든요. 그 언어 시험 합격을 위해서 돈이 없는데도 어쨌든 좀 배를 굶어서라도 그 독일어 과외를 몇 번은 받고 시험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독일어로 문법을 설명해 주는데 회화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어요. 제가 월반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사람한테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과외를 이제 구하게 됐는데, 이 얘기도 좀 웃기긴 한데 저희 동네에서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독일의 의대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저랑 알고 보니까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자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 한 명의 옵션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과외. 근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그 시선을 다 받으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친구는 보자마자 저를 빠르게 좋아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막 제 목 뒤를 막 주무르려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니까 하지 마 막 제가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놀란 거죠. 아니 무슨 이런 여자애가 다 있어. 또 이렇게 이런 포인트에서 더 빨리 저에게 뭔가 사랑을 느껴버리는 종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막 제 몸에 손을 못 대게 했어요. 제가 2시간을 이제 페이를 지불을 하면은 이 친구가 집에 안 가고 한 6시간, 7시간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막 거의 하루 종일 알려주고 나 오늘 할 거 없어. 아니야 이러면 내가 미안하지 가. 그 헬스장이라도 가. 너 헬스 좋아하잖아. 너 헬스장에서 산다며 이러면서 이제 가 이러면은 아니야 헬스장 가도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막 여유롭게. 사실 여러분 의대생이잖아요. 할 게 많아요. 바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민사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친구에다가 막 이 지역 저 지역 저 나라 이 나라 다니면서 막 통역도 하고 하는 일이 벌써 많은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나 헌신적으로 저를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큰 도움을 받았었고 저는 너무너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랑도 우정을 잘 쌓아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타 지역에 잠깐 가 있게 됐어요. 떨어지게 된 거죠. 이제 친구로도 못 보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어느 날에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 와가지고 나 지금 너한테로 가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열차로 제가 알기로는 한 4시간 정도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왕복 8시간을 갑자기 그렇게 이제 제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하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 잠깐 다른 지역으로 하루를 가 있을 때 마침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못 봤죠. 정말 그날의 그 애가 나를 그런 식으로 찾아왔으면 내가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내가 마음이 흔들렸으려나? 아무튼 이런 열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제 인생에 생각해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많았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끊기고 매번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재미삼아 해본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에게 그렇게 막 미쳐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쨌든 그 친구랑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나는 친구가 좋은데 하니까 난 너랑 친구 못해. 근데 제가 계속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인연이 끊기더라고요. 남자는 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친구를 못한대요. 근데 또 제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완강한 표현을 하니까 저는 어장 관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빠이빠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상대방이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제가 굉장히 단호한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약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었는데 마인드셋이나 이런 강의를 아기 때부터 이제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상대방은 저에게 영어 과외를 해주는 그런 또 인연으로 알게 된 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역시나 그 친구도 저에게 감정을
느껴서 계속 서로 공부를 하는 중에, 서로에게 재능 기부를 하는 중에 플러팅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너랑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 너랑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저랑 거의 한 3시간 재능 기부를 서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시간을 맞춘 거예요.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걸 또 몇 달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재능 기부는 재능 기부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넘어가니까, 한마디로 제가 막 연인처럼 이제 대해주고 이런 거를 일절 안 하니까 그 친구도 그렇게 맨날 새벽마다 일어나서 막 거의 막 피곤에 쩔어 있는 얼굴로 저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해줬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이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또 불편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다 혈기왕성할 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마운 건 정말 고마운데, 그래서 나한테 고마움을 또 뭐 표현을 할 그걸 안 주네요. 시간과 그런 기회를 안 주네요. 무조건 다 나랑 사랑을 하자, 연인이 되자 이런 걸로만 다가오니까 난 거기에 응하고 싶은 의사가 아예 없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또 서로 재능 기부를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삼성의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또 나한테 너무너무 큰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저한테 계속 이제 전화로 또 제가 배우고 싶은 거를 또 막 알려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뭐 시간 안 맞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자기한테 맞는 그 또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너무 놀랬죠. 어쨌든 이렇게까지 헌신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도 진짜 너무너무 피곤할 텐데 새벽에 이제 나가고, 뭐 어쩔 때는 막 저한테 뭔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잠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은 조금 약간 좀 오묘한 느낌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회사원이었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과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 피곤한 상황에서 본인은 정말 일도 막 그 태양볕에 해야 되는데 이런다고? 이런 이제 생각을 그때 하면서, 그때는 좀 이제 좀 오묘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가 20대에 들어서 단 한 번도 그 이성에게 이 줏대가 흔들려 온 적이 없는데, 그때는 약간 이 정도 열정이면 뭔가 어른스러운 사람과 서로 배우고 싶은 걸 나누면서 대화를 하니까 그 안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성적인 매력을 그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좀 느꼈다라고 말을 할 정도는 어떠한 요동이 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사람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그 사람도 약간 빠꼼이었어요. 어쨌든 되게 어른스러운 사람이었고 감정 캐치 이런 것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뭔가 요동이 있구나,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이 왔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서 연차를 내고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비행기 타고 이렇게 넘어올 정도로 신기하다니까요. 제가 일단 자물쇠를 꽁꽁꽁 2중, 3중, 4중으로 잠궈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경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제가 일단 독일에 사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뭐 관광 시켜주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 그냥 소개 좀 해주고, 근데 제가 스스로와 약속한 게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도 장난 아니게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넘어올 정도니까 보통 아니겠죠, 여러분. 평상시에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자극적으로 저를 막, 아무튼 뭐 이렇게 저의 이 자물쇠를 어떻게든 따보려고 엄청 기술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실제로 보니까 제 안에 막 비상등이 막 켜지는 거예요. 나는 연애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남자 만날 뭐 그런 마음이 없어. 되게 신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만났을 때. 그래서 또 그 사람한테 거부 의사를, 그 사람은 본인의 일정보다 되게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허물어질 게 아니다라고 느꼈는지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네. 그 사람은 본인이 기대한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길게 일정을 잡고 왔는데 상처를 받고 그렇게 또 일찍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저만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외를 떠돌면서 일하는 그 사람의 얘기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 사람의 세계가 재밌고
재밌고 흥미로웠던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생각의 폭이 보통 사람들이랑 달랐어요. 아마 제가 그거를 조금 이성적인 느낌이라고 그때 당시에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나중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의 인생 경험에 대한 흥미였던 건데, 이걸 마치 내가 혹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 폐쇄된 문을 열 만한 그런 이유가 될까? 이런 것들이 약간 혼동이 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배경에 대한 흥미였던 거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난리였습니다. 제 호실에 우체통에다가 여기로 연락 좀 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에요 하고 이제 연락하면, 아, 내가 너를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너랑 만나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한테 고백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우체통에 여러분 막 들어와 있다니까요, 쪽지들이. 그리고 조금 이 얘기 언제 끝나는 거야. 또 더 웃긴 거,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중국인 학생이었었는데, 와, 이것도 좀 되게 상황이 웃기거든요. 제가 나중에 제가 겪은 중국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텐데, 어쨌든 한 기간 동안 좀 중국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보게 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에서 다 모이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 간추려서 얘기할게요. 제가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하면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기차를 타러 역에 갔는데, 저희 멤버 중에 한 명, 다른 중국 애가,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아직 안 갔어? 이러면서 거기서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무슨 소리야, 우리 오늘 다른 애 집에서 모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너무 안 쓰니까 되려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저한테 또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봤을 때, 그 친구가 정말 저 집에 갈 때 항상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고 막 저 피 꺼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냥 되게 이게 우리 중국인은 이렇게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저를 계속 케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인 중에서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는 굉장히 훤칠했어요. 키도 한 185 정도에다가 아무튼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애여가지고, 그 친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거부감이 없었어요. 냄새나고 이러면 거짓말이라도 하고 나 먼저 갈게 하고 갔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랑도 그래도 편하게 좋은 친구로 잘 지낼 수 있겠다. 왜냐면은 되게 독일어로 티키타카가 잘 되던, 둘 다 막 그렇게 엄청 유창한 독일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되게 잘 된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저보다 이제 어렸거든요. 근데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그날에 저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뭐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 역에서 만약에 그 여자애를 안 만났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에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가 나한테 수호신이 붙어있는 것처럼 누가 나한테 찾아온다 이러면은 저는 항상 어디를 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위험한 상황을 잃지 모르는 상황을 항상 넘길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항상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나름 막 치근덕댐에서 잘 살아남았다. 그들이 진심이었든 진심이 아니었든. 근데 너무너무 또 끔찍했던 게, 제가 또 이 얘기를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그 남자 교수한테도 되게 유명한 교수예요. 정말 이제 저명한 교수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독일에서 번 돈을 가지고서 이제 레슨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레슨을 갔습니다. 그때 노래가 최고로 잘 될 때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열의에 불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열정에 차 있을 때였었는데, 정말 끔찍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막 만지고 하더라고요, 레슨 때. 이렇게 막 긴장을 더 풀어봐라 이러면서. 근데 워낙에 유럽 사람들은 스킨십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케이 하면서 약간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우린 또 음악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또 희한하게 그 한국인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카톡을 했어요. 카톡을 하는 교수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
저 여러분 레슨 갈 때도 아주 정숙하게 갑니다. 오늘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 정도 옷도 안 입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몸을 꽁꽁 싸매고 레슨을 갔는데도 막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넌 너무 섹시하다. 뭐 네 눈빛이 너무 섹시하다 이러면서 연락이 또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성격이 그런 거를 못 넘겨요. 그래서 이게 학생한테 할 말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들 같으면 그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원래 다 그러면서 학교 들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그때 바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여건이 돼서 간 건데 나의 이 노래에 대한 열정을 이딴 식으로 반나에 더 이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았냐 했고 저도 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거를 혹시 내가 만약에 융통성 있게 넘겼으면 이게 아무 일도 아니었으려나 뭐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독일 교포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막 독일어로 장문을 다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말로 조져놨던 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불쾌해서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꼬인다, 남자가 붙는다라는 게 이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저의 인생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 뭐 호의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뭐 제가 뭐 호의를 바라고 뭐 계산적으로 했다거나 뭐 그걸 이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따라온 호의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지 않았던 쓸데없는 이런 호의라고 말할 수 없는 태도들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에피소드들도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약간 이제 최근 버전으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끝내자면 제가 이제 20대 통으로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연애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거의 연애를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연결되고 해서 참 희한하게 이게 마음을 먹으니까 연결되는 것도 신기하다. 또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또 신기하게 연결이 되네? 라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또 저 같은 이런 기운 이런 표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재밌게 얘기를 하려니까 뭐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친구랑도 굉장히 갈등이 많이 돼요. 그게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보면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약간 저한테 홀린 표정을 자꾸 짓고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그걸 보잖아요. 또 자기랑 되게 오래된 친구들이 이 친구 만나도 저러고 저 친구 만나도 저러고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빡치는 거죠. 근데 성격이 미친놈인 그 좀 더러운 그 연인일 때는 저를 약간 탓하더라고요. 아무 탓할 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것 좀 먹어봐 이러면서 남자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터치를 한 거를 그거를 왜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갑자기 툭툭 치는데 뭐 하지마 이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처음 보는데 그렇게 했어야 됐나요?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가 자기를 바꿔주던지 아무튼 좀 이게 또 상대방에 따라서 굉장히 또 안 좋게 작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하는 얘기를 나 뭐 뮤지컬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의 친구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맥락으로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이렇게 그 남자친구의 친구가 빤히 보더니 근데 진짜 인기 많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남자친구의 심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의처증 증세까지 막 남자친구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또 저를 또 괴롭게 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 여자친구인데 좋아서 저를 만나는 거니까 다 이제 막 자기들이 제 남친이라는 거에 약간 다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식당 아저씨도 이제 밥 먹을 때도 이제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 갖다 주시거나 이러잖아요. 뭐 장어구이 뭐 이런 거 놓을 때 구울 때 이렇게 저를 빤히 보시다가 결국은 이제 카운터에서 나가면서 계산할 때 잠깐 이제 몇 초간 서로 머물게 되잖아요. 남자친구랑 저랑 이렇게 사장님이랑.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저를 빤히 봐요. 근데 정말 예쁘게 생기셨다. 이런 말을 또 식당에서 하니까 그런 말들이 또 누적되면서 그런 것들이 남자친구들한테는 우쭐대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면서도 어쩔 때는 또 되게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계속 커지는 거죠. 뭐 같이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해도 저는 막 신경을 안 쓰면서 남자친구한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캐치를 못 하는데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걸은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데 한 5명, 6명이 대놓고 쳐다보고 너를 이렇게 대놓고 쳐다보고 가는데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한 연인도 있었거든요. 뭔가 이런 말 하니까 저 언니 저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운이라고 보기도 하자고요. 기운이라고 보기도 하고 제가 초반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영상과 외적인 것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또 참고를 하자고요. 그리고 진짜 회사 가서 싸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저를 소개받고 이제 회사 동료가 이제 소개받고 회사 후배가 저를 안 본 그 회사 동료들한테 그리고 저를 궁금해하니까 몰라요. 뭐 아무튼 뭐 되게 뭐 회사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누나 진짜 이쁘더라. 진짜 누나 너무 이쁘더라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10번 가까이 하니까 회사에서 막 진짜 뭐 소리 지르고 그만하라니까 하면서 싸웠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그런 기운이 저에게 있다. 웃긴 거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달받았을 때 약간 이렇게 폰이나 전 여기 또 거울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한번 보죠. 그 정도인가 내가 이러면서 한 번씩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며칠 만에 집 밖에 나갔어요. 진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집 밖에 나갔나? 그 주에는 도대체가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거의 일주일 만에 슬리퍼 질질 끌고 모자 쓰고 올리브영에서 뭐 사고 들어오는 길에 또 저기 뒤에서 저를 뛰어와서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번호 주실 수 있냐 뭐 이런 또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또 진짜 희한한 거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쨌든 이렇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 전 남자친구들한테 또 되게 연락이 많이 와요. 어떻게 그 타이밍을 희한하게 아는지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그런 즈음에 또 연락이 항상 좀 몰려서 오는 그런 특이점도 있어요. 너희들끼리 뭐 다 연락하고 지내는 거니 싶을 정도로 최근에 또 있었던 일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면 정말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아직까지 겪어도 되나 사회에 내가 이거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또 되게 은근슬쩍 말을 거시는 분도 있고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 뭐 직업이 운동 쪽이신가 봐요. 아니면 뭐 이렇게 머리를 따서 묶고 있으면은 여기에 제가 이렇게 곱창 이게 스크런치가 여기 있으면은 이건 뭐예요? 하면서 되게 요즘에 비상하더라고요. 말을 거는 게. 그냥 저기요 뭐 번호 관심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 안 걸고 또 이렇게 뭔가 특징적인 거를 얘기를 꺼내면서 네 하면서 정신없게 만들면서 호감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고속버스 터미널 갔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타기 전에 갑자기 저를 붙잡아서 본인의 명함을 주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어렵게 정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어디서부터 쫓아왔어요. 보고서 이러면서 이런 분도 있으셨고 그리고 버거집에서 제가 너무 갈증이 나서 진짜 탄산만 딱 사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좀 되게 젊은 사람 둘이었는데 둘 다 저를 되게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그날의 머리가 좀 그냥 이렇게 되게 깔끔한 상태였어요. 뭐 지금도 안 깔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냥 그런 인상이 남는 그래서 기억이 남는 하루인데 둘 다 되게 좀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되게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어요. 바이브가 너무 안 좋은 날이었어가지고 분명히 제가 약간만 호의적으로 했으면은 그들이 용기를 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 그렇게 빤히 보는 거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빤히 보는데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제가 그래서 탐스 제로 파인 맛을 얼음을 드르륵 하면서 받고 있었는데 진짜 그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말 안 걸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누가 말을 걸어요. 그리고 버거를 먹는 애도 아니고 이게 탄산만 받아가지고 제가 저 탄산만 받아서 갈게요. 저 음료만 받아서 갈게요. 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하고 홀랑 가버릴 걸 알았기 때문에 급히 옆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음 너무 이렇게 하시면은 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탐스 쭉 또 받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받으시면 어쩌고 또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또 그때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또 칼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여러분 그 남자친구와 해붓해붓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자 진절머리나 약간 이런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되게
되게 잘생긴 훈남 둘이었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저를 놓치고 그 중에 한 명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거의 이제 쌩까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슉 하고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마지막 대박 에피소드 하나 풀고 여러분한테 이 기운을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마지막이 진짜 최근에 또 이 얘기 듣고 지인들이 다 완전 배꼽을 잡았는데 하다 못해 정말 이거 SNS에서 보던 그런 일 아니냐, 뉴스에서 보던 그런 일 아니냐 하던데 진짜 전 남친 선물을 이제 당근을 했어요. 전 남친 선물 비싼 거를 샀는데 그 헤어져가지고 당근에다가 그거를 안 팔려고 하다가 해붓해붓을 너무 또 많이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진짜 헤어지려고 이제 당근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근데 더럽게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진짜 거의 절반을 후려쳐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새 상품이었어요. 명품이고 그것을 어쨌든 이제 사가기로 하신 분이 오셨는데 보자마자 느꼈죠.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이런 굳이 뭐 쓸데없는 말을. 저는 그때도 되게 페인으로 뿔테 안경 끼고 그냥 이렇게 또 슬리퍼 끌고 나갔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제 기준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페인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냥 제가 대답만 딱딱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슉 하고 가버렸거든요. 하다 너는 당근남한테도 대시를 받냐 전 남친 선물 팔러 나가서 이러면서 그런 해프닝으로 정말 이어졌어요. 새벽에 띵동하고 당근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뭐 반품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저 그때 뭐 구찌 가방 사갔던 사람인데요. 네 뭐 압니다. 뭐 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기억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아서 연락했다면서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 대시를 저한테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뭐 당근이니까 어쨌든 뭐 그 동네 사람이 온 거잖아요. 동네 사람이고 남자친구랑 나도 헤어진 지 좀 됐고 이렇게 또 새로운 연애를 하는 건가 이러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일주일째 저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되게 필터링을 잘 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나 안 만나거든요. 이게 조건을 말하는 것보다 이상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뭐 만나다 보면 이 모습 저 모습 다 나오고 몰랐던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지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여성 혐오라든지 이상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벌써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로 뭔가 여성을 후려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아예 안 만나요. 그리고 뭐 연애만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러면서 저는 사람을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밀려는 오는데 픽을 되게 쉽게 안 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제가 되게 눈이 높고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그 저만의 어떠한 뭐 상대방을 보는 경제적 기준이나 되게 뭐 그런 것들이 고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정상인 찾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정상 범주에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요즘에 잘 없어요. 이제 쓸데없는 자꾸 이상한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여자든 남자든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싫거든요.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랑은 아예 연을 맺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상대방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게 제가 썸이라는 그거를 타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근데 상대방들은 이제 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은 제가 이제 썸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알아보는 기간이 되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태우고 싶어서 작정하고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만나면서 듣는 말이 밀당 안 해서 좋다라는 말은 100% 듣거든요. 근데 이제 썸 기간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상대방이. 진짜 우리 언제 사겨? 언제 마음 열어줄 거야? 막 되게 이런 애달픔을 표현을 많이 하고 서운하다라고도 표현을 나중에는 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오래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 정말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또 타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차여본 적 없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결혼하자는 얘기와 프로포즈를 받았다라는 저만의 어떠한 기록을 갖고 있죠. 근데 결혼도 무탈한 사람이야 세상에 존재하진 않겠지만 최대한 무탈한 사람이랑 해야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무탈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탈이 많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무탈한 상대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쉽게 안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연애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친구는 저라는 사람이 본인과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거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좀 조바심이 너무 나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이 그 이제 시간을 당기려면 저한테 더 이제 신뢰가 가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지막 연애가 너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연애였거든요. 너무 재밌으면서도 불같은 그런 20대 때 했어야 하는 연애를 최근에 한 연애가 대신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뭔가 나한테 준비된 뭐 만날 만한 또 인연이 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근남 얘기도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정말 제가 그 사람이랑 그 접점이 없어요. 재택, 일, 재택, 일, 재택. 거의 이런 삶만 사니까. 근데도 정말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이렇게 이성이, 남자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희한한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좀 재밌게 요즘 핫한 매력 3살, 도화살, 홍염살, 또 뭔가요? 하나 뭔가요? 아무튼 그것들이 뭐 저에게 다 사주로 봤을 때 강하게 있다고 하니까 또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랑도 이렇게 영상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난리법석일 일인가요? 정말 저랑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저랑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얘기할 수 있다. 너무 대화하는 게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사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절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바이브를 오늘 가지고서 얘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좀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또 저도 누군가는 이걸 분명히 자뻑한다 이러면서 들을 것이다.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 의식하면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제 자랑처럼 뭐 느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정말 이거는 제 인생에 있었던 일을 풀이를 해본 거기 때문에 한번 저도 쫙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희한하다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수다 떨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정말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들으셨다면 저도 즐거워요, 여러분. 이런 기운을 필요로 하신다면 마음껏 다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랑 더 가깝게 쉐어할 내용을 가지고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